끝으로요. 신문에서 뉴스에서 한번 그게 나왔더라고요. 하도 이제 공무원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우리 세무직 공무원의 경우는 보통 9급에서 3급까지 올라가는 게 최소한에 해당하는 이러한 연차수를 채워야 근속 기간을 채워야만 9급에서 3급까지 갈 수 있는데 이런 거야. 9급에서 3급까지를 원래 최소 채워야 될 연차수가 16년이었대요. 그게 11년으로 줄었어. 이제 맥시멈 내가 완전히 슈퍼 능력자다라고 하게 되면 11년 만에 9급부터 몇 급까지? 3급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제도가 정말 유명무실해요라고 하는 내용들이 또 이제 비판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9급에서 3급까지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듣고 절망하지 마. 45년 걸린대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절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공직사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뭐라 해도 이게 듣고 보니까 정말 기분 나빠요. 45년 말이 돼요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도 변화를 하려고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다만 거기에 대한 비난은 능력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능력이 출중하면 그 경우에 16년을 채우지 않고 11년만 채워도 결국은 3급까지 가게끔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능력자에 한해서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 보니 그러니까 그거 다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거에 비판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뭐 맞아. 비판 들어가는 거 맞고 현실적으로도 45년 걸리니까 그것도 유명무실한 거 맞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공직사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월급을 9급액의 경우 버라이어티하게 올려줄 수 없으니까 직급을 올려주게 되면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거라서 이런 형태의 변화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안 보니까 시험도 안 보고 어쨌건 계속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고급 인재들이 공무원이 돼서 국가일에 투입이 되는 게 맞는데 워낙 기피 현상이 시작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 많이 안 뽑는다더라. 또 들어가면 또 많이 사람들이 나온다더라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세무직 공무원은요. 많이 안 뽑기에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정부 기조 자체가 인원수를 늘리지 않겠어. 그다음에 뭐 감축하겠어라고 얘기한다들 이런 거죠. 퇴사를 많이 해. 퇴사를 많이 하면 안 뽑을래? 안 뽑을 수가 없어요. 다른 직렬은 몰라도요. 세무직 공무원은 그래. 그 왜 퇴사를 많이 할까요? 퇴사를 많이 하는 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안에 들어가서 뭐 인사 적체가 심해서 뭐 어째서 저째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큰 이유가 아닌 것 같고 제일 큰 원인은 뭐냐면 시험 제도가 워낙 거지 같았어서 그랬던 거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배워보니까 회계세법을 모르고 현직 가서 일을 한다? 가는 게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러니 지금 근 10년간 회계세법을 모른 채로 뽑아놓은 거야. 그럼 이제 그 자들이 가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분들이 들어가서 현직에서의 이러한 공직생활 한다라고 할 때 자꾸 뭐 공무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할 때 보면 민원들 내지는 내가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회계와 세법에 대한 지식을 전혀 머릿속에 없는 채로 특히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채로 상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합니다. 결국 그게 이제 최악의 극단에서는 자살까지 이르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건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단순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합격만 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붙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일상이야. 일상이 지옥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견디고 있는 거하고는 비할 바가 아닌 삶들을 10년간 대부분의 세무직 공무원들이 회계세법을 안 하고 시험을 봤었거든요. 회계세법을 두 개 다를 착장해서 보신 분이 20%. 합격생을 보면 한 과목이라도 하신 분들이 30-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세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회계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세법만 생으로 해갖고서 합격한다? 많지 않을 거야. 그럼 회계세법을 모른 채로 현직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만둡니다. 그게 이제 우리 MZ는 많이 견디지를 못한다라고 하니까 뭐 2년, 3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 앞에서 10년간 뽑아놨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직 갖고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첫 번째는 많이 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 세무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추론 인원이 또 많이 뽑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세무직은 다른 직렬하고 좀 다르게 일정 부분을 계속 충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공직사회가 변화가 됐다라고 해서 어찌됐건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좀 더 빠른 기회 내지는 뭔가 월급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이 제한 규정을 풀고 어쨌든 직급을 상승시키는 것들로 연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밖에서 제도가 이제 막 그래봤자 45년이야 그래봤자 그게 뭐 얼마나 유효하겠어라는 얘기가 막 나오면 뭐라도 뽐뿌기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직급 상승자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철저하게 뭘 원하는 거죠? 능력이 있는 경우잖아요. 그럼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평가가 결정이 될까요? 두 가지일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안에서 회계에 해당하는 이 자격시험이 있을 거예요. 회계 실무 자격시험이 있을 거니까 그 자격시험 통과를 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직급자로부터의 성과평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해법 지식을 잘 몰라. 그냥 쌩 억지로 외우거나 대충 배웠어. 합격만을 위해서 배웠어. 그럼 들어가면 모르는 거 투성일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고가 점수를 주는 상급자가요. 자꾸 여러분들이 뭘 몰라갖고 사고를 치거나 자꾸 뭘 몰라갖고 물어봐. 그럼 그때 바라볼 때 뭔 생각을 할 거예요? 능력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안에 들어가면요. 못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 순간. 내가 잘 몰라고 물어보는 순간. 사실은 실무에서는 물어보는 게 맞아요. 물어보고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계법인에서 일을 할 때도요. 항상 그 위에 직급들이 밑에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절대 모르는 것을 감추지 않는다. 모르는 거를 말하는 것도 용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회계법인에서는 내가 인사고과를 많이 받나 적게 받나가 크게 영향을 안 받아. 근데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확연하게 이 앞으로 나가는 속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공직 사회에서는요. 위에서의 인사고과가 너무나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르는 거를 숨기지 않는다.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도 용기다라고 말을 해도요.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스트레스 어마무시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어찌됐건 내가 공무원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딱 지나고 나잖아요.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운 좋게 합격을 했는데 회계세법은 좀 엉망이야. 운 좋게 합격하고 나서 이제 공직에 들어가서 실제 일을 하는 순간 내가 밑바탕이 허한 이 상태에서 시작하잖아요. 사는 매일이 지옥됩니다. 그럼 지금 죽어라고 어떻게든 난 합격만 하면 좋겠어라고 해서 엉덩이 깔고 앉아갖고서 정말 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갖고서 이 노력했던 거를 결과적으로 그만둘까라고 하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최악이잖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갖고서 붙었는데 붙으면요 다 울어요. 진짜 우는 사람과 마음속으로 우는 사람이 나눠지는 것 뿐이지만 합격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받는 순간 세상에 이보다 더 짜릿한 이 승리의 순간이 없거든.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막 눈물이 나.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와요. 왜? 그 지옥 같은 하루하루 일상을 견디기가 힘드니까. 근데 왜 지옥 같을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쨌건 여러분들이 가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바탕의 지식이 없는 거야. 이거요. 네가 아무리 물론 싸가지 없는 경우 빼고 싸가지만 착장이 됐다면 네가 기본적으로 뭔가 지식이 많았을 때 회계세법을 잘하고 있을 때는요. 절대 상급자 여러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상급자도 회계세법이 후달리거든요. 근데 네가 그걸 출중하게 잘한다? 이런 보배 같은 이런 느낌이지 절대 여러분들에게 가혹하게 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자와의 관계에서도 나의 위에 직급자와 관계에서도 이걸 부드럽게 가는 방법이 네가 뭘 잘 알고 업무 처리를 잘하면 절대 미움받지 않아요. 뭘 못하니까 일단 무조건 깨지는 거지. 그러려면 지금 당장은 합격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거 저도 알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한테 배우는 회계세법 있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쨌건 지금처럼 최소 군속연수에 해당하는 것들이 10년에서 11년으로 줄었어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작은 이 변화들이 원래 공직사회라고 하는 건 한꺼번에 팍팍 변하지를 못해요. 근데 어쨌건 지금 외관상 너무나 공직에 해당하는 이런 인식 이미지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뭐라도 변하려고 꿈틀거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가방 들고 맨날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근속연수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러한 성과에 대한 차등을 둔다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이만큼에 달한 차등을 둔다는 거고 제도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표현한 이상 어쨌건 그러한 선례들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적어도 네가 그런 선례가 되면 너무 좋겠죠. 남들보다 2배, 3배의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기본 바탕은 회계세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저주처럼 얘기하는 건데 정말 이거는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건데 나보다 더 쉽게 회계세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기회를 다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공시계를 딱 떠나는 순간 맞닥뜨릴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다 이보다는 어렵게 설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생각하면 피눈물이 나. 그러니까 지금 하는 중에 어차피 잘하면 점수도 나와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고 이게 여러분들 평생 사는 밥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왕 공부하는 거 정확하게 제대로 공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공직사회 변화가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건 냉정하게는 공식에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운 좋게 공식에 인기가 없기 때문에 낮은 쉽게 말하면 경쟁률을 뚫고 합격만 하고 나면 내가 보기에 앞으로 공식에는 공무원 이 처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보다 나빠지진 않는다. 이게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보면 돼.
이보다 나빠지진 않아. 그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혜택 규정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어쨌건 능력 위주의 사회로 이렇게 바뀐다면 냉정하게 여러분의 회계세법의 지식을 물어볼 거니까 다른 과목 열심히 하는 거야 물론이겠지만 회계세법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아시겠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거의 만점 가까이 받게끔 최선을 다하세요.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 80 맞으면 합격하는 거잖아요. 회계세법 80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내가 말했던 이런 분위기 내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 80점을 목적으로 보지 말고요. 이왕이면 100점 가까이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빠샤. 그럼 점수는 월등히 넘어서 좋고 들어가서도 당당하게 네가 뭔가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연수원 가서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평생 사는 여러분에게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승승가도로 여러분을 달릴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이왕 공부하는 거 제대로 공부하십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